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얼마 전 6-3 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몇백 대 1은 기본이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천 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6-3 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의 후폭풍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전화부터 하셔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질의응답까지 한두 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에 몇 번 설명해 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2030년 이후 어떤 게 더 비싸게 잘 팔릴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맹지 땅도 내 땅이 가장 비싸고 좋은 법입니다. 어디를 좋게 보았네, 어디를 나쁘게 보았네 등으로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내용, 구성 나름 괜찮게 준비 잘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무턱대고 세종시 대장 생활권이 어디냐, 세종시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세종시 대장 생활권은 BRT를 끼고 있는 생활권이라고 봅니다. 보조 BRT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세종시 행복도시의 모든 생활권이 대장 생활권이 됩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 시점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9년 후반기로 하였고 BRT와 청사와 인접하고 충대병원을 품은 보담동, BRT와 대형 학원가가 밀집한 젊은 층의 메카 세롬동과 BRT와 대전 생활권 근접과 금강의 쾌적함을 담은 보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대장 생활권으로 봅니다. 그 이후 소담동, 종촌동, 아름동, 고운동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다정동이 포함되어 도세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금액대가 비슷하여 어디가 대장 아파트라고 콕 집어보기 어려운데 저는 4년 전부터 총 4군데를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나성동의 리더스포레, 대평동의 해들 6단지, 보람동의 호려울 마을 10단지, 반곡동의 수루베 마을 1단지입니다. 작년까지 나성동 리더스포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있던 곳이라서 거래는 없었지만 세종시 사람들은 나성동 리더스포레를 대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보람동의 리버뷰 2차는 세종시에서 10억을 제일 먼저 뚫은 단지였습니다. 곧바로 대평동의 해들마을 6단지와 반곡동의 수루베 마을 1단지가 10억을 넘긴 것입니다. 공통점이 금강의 입지, 주거의 쾌적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접 단지도 갭 메우기가 완료되어서 키 맞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세종시 주상복합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은 1, 2, 3층 등 하층부는 상업시설, 상층부는 아파트 즉 주거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도담동의 도랩마을 11단지 반도 유브라와 보람동의 호려울마을 7단지, 대방 DMCT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상복합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주택법을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원,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BRT 축선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쉽게 말해서 원룸들도 주상복합에 속합니다.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도담동 반도 유브라와 어진동 센텀뷰 등 3개 단지, 나성동 리더스포레 등 4개 단지, 세롬동 트리시에이드, 보람동 대방 DMCT, 소담동 힐스테이트, 얼마 전 6-3 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주상복합에 속합니다. 세종시 지도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에 대해 비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지 위주로 지어지다 보니 주변 상권으로 인해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아파트 단지 중앙에 밀집 상가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 이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즉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래층의 단지 내 상가 임차인과 저층 입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조망권이 우수하고 외관이 화려하다입니다. 세종시 청사쪽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종 1-5 생활권 어진동 센텀뷰 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상복합 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의 조망권은 속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로 앞에 건물로 가리는 10층 이하의 저층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수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많다고들 하십니다. 이건 세종시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 모 주상복합의 경우 35층 2개 세대, 70세대가 1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20층 2개 세대, 40세대가 1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오히려 중저층의 일반 아파트 엘리베이터 밀도가 더 낮습니다. 가끔 모 주상복합 아파트에 집을 보여주러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과 주차, 편의시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확실히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지권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단지 내 조경은 협소하며 어린 아이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으로 볼 때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상업시설에 키즈 카페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 등의 커뮤니티 센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대지 공간이 협소하여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 역시 이중주차 많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정말 풍부한 세종시이기 때문에 인근에 근린공원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책 코스로서 손색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커튼홀 주상복합 아파트는 단열에 취약하다입니다. 단열재를 어떠한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단열에 취약하기도 하고 환기도 잘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집에 사는데 한번 할 때 좋은 단열재로 시공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런데 기온, 기압차 등으로 인해 창문에 크랙이 간다라고 하면 하자 발생 시 수리 및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크고 재건축이 힘들다입니다.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좋은 입지, 즉 교통과 편의시설 등을 모두 잘 갖춘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후 생활의 편의성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2012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10년 이상 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통의 편리성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역세권으로 더 좋고 초등학교는 각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주변 편의시설 역시 동일 밀집 상업시설을 이용하며 1, 2층이 상업시설이라 주상복합이 더 유리합니다. 조망권은 일반 아파트의 맨 앞동을 빼면 주상복합이 더 우수하고 1조권은 일반 아파트는 남향 배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보다 1조량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일반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동일 면적 대비 약 2억이 높습니다. 참고로 도담동의 도랩마을 10단지 호반 아파트와 도랩마을 11단지 반도 유보라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 호반 아파트가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동일 입지에서는 일반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러움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올 백화점과 세종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중심 상업지구, 호수공원도 가깝고 바로 앞이 국립수목원이고 박물관,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까지 완벽한 입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바로 대평 사거리에서부터 금남교를 거쳐 어진동의 청사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 막히는데 추가적으로 약 2,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관광 인원까지 물리게 된다면 교통지옥이 될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청주의 GL시티는 도로라도 넓고 우회 도로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1차선과 함께 물리면 대책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현재의 세종시 아파트 매매 동향을 알아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BRT 도로의 인접 아파트는 비싸기도 하지만 공해와 소음 등의 이유로 그나마 쾌적한 안쪽에 상업시설과 인접한 단지를 찾습니다. 근처에 편의시설과 자녀 학원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곳 위주로 실거주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단지 내 다양한 놀이시설, 산책
산책 코스 등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공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거실과 침실이 한 방향을 보고 있는 4베이 구조에서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2베이 구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조량에서 조망권까지 갖춘 일반 아파트 중에서 판상형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신축과 상업시설의 근접성, BRT 및 지선버스, 외부 순환도로, 단지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도로 등으로 차량의 우회로 및 분산이 가능한 곳을 많이 찾습니다. 2030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모두 끝마쳤을 때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완전히 자리하게 되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각 생활권별, 아파트 유형별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려질지 간단하게 예상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참고할 부분이라는 것을 재강조해 봅니다. 나성동 모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백화점까지 입점되면 생활이 편리해져서 독보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나 신축은 다 좋은 법입니다. 처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다가 5년 이상이 되면 조금씩 하자가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협소한 단지 등의 이유로 넓은 곳을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노후화됨에 따라 이러한 생활의 불편한 요소들은 조금씩 더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아파트가 오를 때 주상복합 아파트는 덜 오를 수 있습니다.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외에 타 생활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도렛마을 11단지처럼 일반 아파트보다 확실한 가격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타입과 답답한 구조가 한몫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느낌이 동굴, 미로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도로가 교통지역으로 변하게 되면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백화점, 수목원, 박물관 등의 문화센터와 가까이에 있는 2-1, 2, 3생활권과 3생활권이 다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 사례를 보면 상가 입주민과 아파트 저층 거주자와 냄새, 소음 등으로 다툼이 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세종시도 단지 내 상업시설이 입점하면 이러한 불협화음은 예상됩니다. 저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될 것이고 차라리 더 주더라도 고층의 로얄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문제의 큰 화두는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큰 관건이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통의 불편함이 해소 또는 익숙해졌을 때의 전제 조건 하에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백화점 입점 후 편리한 주거 및 문화 환경 조성으로 20층 이상은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단지가 될 것이고 앞에 막힘이 있는 중층의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 저층은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생활권별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7에서 8년 후에는 다소 할인되어 거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모두 예상하고 추측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2030년 이후 어떤 게 더 비싸게 잘 팔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정 단지를 폄하한 것도 아니고 비판한 것도 아니니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